활기찬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충북 오늘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 이 독감 예방 접종 주사 맞으실 때가 됐어요. 네,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약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꼭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12월부터 제대로 된 독감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감에 걸리게 되면 폐렴으로까지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혹시 이게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조산이라든가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저체중아 출산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주사 맞으시고 네. 또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시면서 가을과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최혜은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청주에서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못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와, 눈이 즐거운 건 뭐 당연하고요. 오감을 만족시켜줄 공예품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공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예술은 어려운 거야. 예술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야. 여러분도 혹시 그동안 예술과 낯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 예술과 당신의 거리를 한층 가깝게 해줄 축제의 장이 있습니다. 생활 속 예술 공예. 지금 청주에서 전 세계 공연의 모든 것을 만나보시죠. 지난 10월 8일 2년의 기다림 끝에 청주에 다시 공예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청주 공예 비엔날레 이제 40일간의 네. 대장정 중에서 네. 지금 열흘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네. 준비 열심히 하신 만큼 정말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20년이 됐거든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성인이 되었는데요. 20년 만에 많은 관람객과 시민들이 좋은 변신을 벌써 했다고 20년이나 해서 됐군요. 되게 사실은 기분이 좋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예 비엔날레 이번 핵심 주제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미래와 꿈의 공예, 몽이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이번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몽이도원이라는 작품을 착상을 해서 차용을 했는데요. 공예의 어떤 미래도 알려주고 싶고요. 현실도 알려주고 싶고요. 그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공예도 이런 어떤 시민들과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비엔날레구나. 그런 어떤 이상향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공예는 실용적인 물건에 장식적인 가치를 부과한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이런 공예의 의미를 보여주기에 문화재조창 시인은 그야말로 제격인데요. 과거 국내 최대 담배 공장이었던 문화재조창 시 가동을 완전히 멈추고 흉물처럼 변해 있던 이 공간을 청주시가 차례로 사들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1999년 세계 최초로 담배 공장에서 펼쳐지는 공예축제가 시작된 건데요. 이번 비엔날레는 전 세계 35개국 1,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모두 2,0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워낙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아 감독님께 살짝 팁을 구해봤는데요. 지금 살짝만 둘러봤는데도 네.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곳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게 감독님이실 네. 테니까 네. 이 넓은 곳, 이 많은 전시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꿀팁 네. 좀 알려주실까요?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단순하게 어떤 공예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가 있어요. 몽이도원이라는. 그래서 이 기획 1 전시관은 몽상가들의 어떤 집합단체다, 전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능고지 에제마라든가 최정윤의 어떤 검으로 만든 도자기라든가 이렇게 화려한 색상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레이아웃 자체가 칸을 막힌 게 아니라 전시장 구조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길을 걷는 듯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한번 그렇죠, 편안하게. 작품 감상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5개의 기획전과 3개의 특별전으로 구성된 2019 청주공예 비엔날레. 먼저 꿈의 이야기, 몽유도원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한 첫 번째 기획전부터 만나봤는데요. 몽상가들이 창조해낸 꿈의 이야기를 특별한 도슨트와 만나봤습니다. 아니, 여기는 도슨트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요? 네, 제가 사실 중학교 학생인데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에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도슨트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중학생 친구가 도슨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곳 첫 번째 전시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섹션이 3가지로 돼 있는데 신의뜰, 울림고, 나늘하늘, 춤을 추다 이렇게 3가지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직접 느끼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유독 제 눈을 사로잡은 작품이 있었는데요. 신종식 작가의 천사의 도시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아까 멀리서 보고 이게 바벨탑 무너지는 모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저쪽에는 바벨탑이 있고 이 밑에는 이게 다 마을이에요.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볼 게 진짜 많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생각했던 뭐 그냥 약간 유럽 그런 거리인가 했더니 세상에 첨성도도 있고요. 여기 다보탑, 뭐 석가탑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이사이에 막 저렇게 트로이의 목마 또 저렇게 약간 그 조각상 같은 거 기념비적인 막 그런 오벨리스크들도 많고 이게 천사의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정말 이 우리의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과 그리고 죽음과 삶을 드나드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111개 팀, 117명이 참여한 첫 번째 기획전.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발과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노희론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야, 멋집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이 작품을 예. 한참 바라보고 계시던데 네네네네. 지금 이 작품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탄소 그 섬유를 이용한 그 설치 미술인데 다양한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작품 한 작품들이 서로 연계가 돼 가지고 굉장히 친밀하고 묶음으로 이어지고 또 그다음에 다른 그 설치 작품하고 아주 이 조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빛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하게 활용을 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새롭고 또는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일상에서 만나기는 어려웠던 공예의 예술 미학적 가치에 우선한 작품들이 전시된 첫 번째 기획전 몽상가들. 쉽게 접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만은 않은 예술적 공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문화재조창시를 비롯해 모두 5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조그만 발걸음을 옮기면 만날 수 있는 동부창고에서도 색다른 전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무슨 이야, 공간이 되게 독특하네요. 무슨 쓰레기장 네.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효과를 냈나 보죠? 여기 또 특별한 작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곳에 쓰레기를 활용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군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그러네요.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쓰레기로 작품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그 쓰레기를 통해서 제가 느낀 어떤 그런 공포감, 두려움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하고 우리 이 쓰레기가 우리 모두가 만든 쓰레기구나. 즉 그 욕망의 부산물이 쓰레기구나라는 걸 느끼고서 이 작업을 내가 꼭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먹고서 2달 반 동안 작업을 한 거죠. 지구상의 생명체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들고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위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강홍석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이기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대단하네요, 오히려. 동부창고에서는 이처럼 공예의 현재를 볼 수 있는 도원의 멈춰진 시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몽유도원도의 시각적 서사 구성을 차용한 전시 구성으로 관람객들에게 마치 그림 한 폭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 청주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또 예전에 쓸모없던 공간이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쓰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생각할 때엔 재밌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 찾은 곳은 비엔날레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초대 국가관입니다. 모두 13개의 국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비엔날레 세계관으로 조명된 구성에서 공과 예를 합일한 중국 특별 전시와 함께 지난 20년간 쌓아온 경험을 응집해 다채롭고 기이한 작품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네요. 묘한 느낌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또 제일 기대했던 게 바로 이 덴마크전이거든요. 여기 오면 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여기 보니까 이 작품이요. 이 뜨개질 기계로 빛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래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뭔가 집에 커튼으로 걸어놓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집에 가져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공예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는데요.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이 어떻게 현재와 소통하며 미래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느끼는 기분은 인간의 그 힘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한하다고 말은 들었지만 참 대단하구나. 그 느낌들이 느껴져요. 작품 속에서. 그래가지고 여행을 나가서 일주를 하고 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참 여유롭고 풍부하고 좋아요.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작품들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진짜 생활 속 공예를 만날 차례. 바로 공예 페어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예품들 그리고 체험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깜짝이야. 컵받침대? 이런 거 만드는 거구나. 오, 만드는 거 어렵진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할만해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재밌어요. 오, 우리 친구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고 집에 가서 잘 걸어놓을 거예요. 이번엔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안덕거리일 때 빈집 4채를 활용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노후 지역을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로 도시재생을 여러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팀이 모두 10점의 작품을 설치했다고 하네요. 전시관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이번 2019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청주시의 모태인 정북토성에서는 그 문화적 가치와 자연과 융화된 삶, 그리고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 꽃과 인간이라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작품과 함께 사진 찍기도 참 좋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개의 기획전과 3개의 특별 기획전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정말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짧을 정도로 우리 공예의 미래 그리고 그 꿈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각박한 삶에서 한 줌의 낭만 그리고 달콤한 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로 한번 찾아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놓치지 마세요. 공예를 통해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지금 청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오한 예술혼도 담고 있으면서 한편으론 따스한 손길로 담은 공예의 바다로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네, 사실 그 작가의 심오한 그 작품 세계를 담은 작품들 가운데 공예라는 것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공예 작품 보니까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이 예술로 이렇게 승화가 되는지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정말 이번에 다녀오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요. 네. 화면에 다 안 담겨요. 실제로 봐야 정말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올해 공예 비엔날레는요. 이 도심 속에 버려진 공간을 예술로 재탄생시켰다는 데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다양한 모습들 실제로 겪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1월 17일까지 이 모두 문화재조창시를 비롯한 청주시 곳곳에서 이 공예의 바다가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자,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하루 동안에 다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예 비엔날레 가셔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가족들 온종일 가셔서 보고 또 쉬다가 체험하고 또 보시고 이렇게 몽요동원을 한번 걷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공예 비엔날레가 무한한 상상력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